그래서 내가 그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구체적이고도 시급한 치유 방안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안 했거든. 180석을 가지고도. 내가 180석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법 왜곡죄를 신설해라. 독일에는 법 왜곡죄가 있어요. 레이스보이궁이라는 이 조문이 있어서 일방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일방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특별히 불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경우는 법 왜곡죄가 걸립니다. 그 법 왜곡죄를 넣으면 돼. 지금 일방에 유리하거나 일방에 지금 불리하게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얘네들이. 그럼 법 왜곡죄로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거와 더해서 사건 조작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한명숙 총리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 그 다음에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그 조작 사건, 이런 날 조작하고 날조하는 경우에 아무 죄가 없는데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 왜곡죄와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조항을 신설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지. 법 왜곡죄는 있는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 법 왜곡죄와 사건 조작죄는 중대한 비리, 부정부패,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된다. 공소시효가 없다.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는 경우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간다. 나중에 발견돼도 처벌받는다. 그 다음에 사법 절차를 아주 투명하게 한다.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 없다. 증거 능력, 그 다 디지털 영상 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통해서 다 남기고 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렇게 부실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그 증거 능력과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대법원을 5개로 분권화한다. 기능별로 분권화해서 독일처럼 대법원이 하나의 조직하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 대법원을 다 분산시킨다. 기능별로 분산시켜서 법원을 현대화한다. 그리고 독일의 참심제를 도입하든 미국의 영미식 배심제를 도입해서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사법권도 국민의 권한에 속하 있는 거거든. 국가의 권력이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법 권한도 사법 권력도 역시 국민의 통제하에 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사의 수도 현재 한 3천여 명 되는 것을 1만 명이나 15,000명 수준으로 점차 늘려서 전문화하고, 그래서 법원도 5종류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의 법원 제도를 잘 참조해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에 법관이나 검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다. 누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책임진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사건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제도적 장치잖아. 검찰을 개혁할 때 이렇게 했어야지.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넌 몇 대 무슨 범죄는 네가 수사하고 무슨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 직무의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과 조국 뿐만 아니라 그 친문 세력은 공적 직무를 자신들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활용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게 국민이 아픈 건가 그거를 찾아서 그거 딱 의뢰해서 발표해. 이게 국민이 좋아하는 거야. 정말 문재인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보면 불러다가 한번 좀 패버리고 싶어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이거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조잡한 일들을 하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봉급받고 그 많은 의전을 받고. 자, 이거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게 직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무가 다인데 뭐 이거예요. 비전 목적 방향은 직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비전 목적 방향이 없이 그때 뭐가 국민들이 그 인기 있는 그 과제인가 그거 해주는 거야. 그건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야 누구도. 그러니까 반대 없는 거 그냥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 임종석, 노영민, 조국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거기 앉아서 국가를 운영했어요. 그 전에도 그랬는지 내가 몰라. 그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가 그 정부 정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잖아 전혀. 최근에 와서 정치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 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꼴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적폐청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랬으니.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국민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을 설득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국민이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설득해서 국민을 설득해야지.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통속적인 거 그런 거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으니 그래서 머슴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시민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주고 이걸 입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국정 운영의 구조와 시스템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는 내가 하는 정의입니다.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곧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정치가예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이 민주화한다는 것이 개혁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꼴이라고. 아니 군주가 무슨 자기 이 두루마리 그 써 있는 그 서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어요. 조사하다가 이건 뭐냐 이거 얘네들이 왜 이러냐 이거. 그럼 그렇게 5년 내내 그래 왔던 거야.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는 이게 다 개혁해야 할 거예요. 이 개혁을 안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무가 뭐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때문에 결국 나라가 이 꼴이 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것만 잘 되면 나머지 문제가 없다. 아까 시급한 치유 방안 그 5가지 그걸 잘 하면 됩니다.